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치약, 비타민, 모기기피제, 생리대, 반창고, 이 제품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죠? 사실은 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의약외품입니다. 허가 없이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의약외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룰 의약외품은 전혀 다른 법령 체계를 따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의약외품이 의약품하고 어떻게 다른지, 화장품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절차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거나 몸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에 강하게 직접 작용하는 약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약외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에서 정의합니다.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나 고무류 제품이거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의약품처럼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아무 관리 없이 팔아서는 안 되는 중간 어딘가에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화장품은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의약외품과 비슷해 보이는데 치료나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순간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이지만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면 의약품은 치료, 의약외품은 예방과 위생관리, 화장품은 미용 목적입니다. 그리고 의약외품 허가는 의료기기법이 아닌 약사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절차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의약외품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내 제품이 실제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실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확인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령자료, 고시훈령예규 메뉴에서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신청되고 문의도 많은 품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약외품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섬유고무류 제품군과 인체에 작용이 약한 제품군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류 쪽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같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이 있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의료 현장에서 쓰는 수술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 탈지면, 거즈, 반창고 같은 환부 보호 제품도 여기 포함됩니다.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쪽에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가 있고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 같은 외용 소독제, 모기와 진드기 기피제, 콘택트렌즈 세척 소독 용품이 있습니다. 저함량 비타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제, 건위소화제, 정장제 같은 내복용 제제도 포함되고 치아미 맥제, 코골이 방지제, 틀니 세척 소독제, 치아교정기 세척제 같은 구강위생 제품도 의약외품입니다. 그 외에 환부 삼출물 흡수용 비접착성 패드, 멸균 면봉과 멸균 장갑, 구강 청결용 물휴지, 산후 오로 위생처리 제품, 등산이나 운동 시 쓰는 휴대용 산소 공기 제제도 의약외품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호였던 방역용 살충제, 살서제, 살균 소독제는 원래 의약외품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부로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이걸 모르고 식약처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품이 의약외품인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님,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 신고가 무엇인가요?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신고는 제조 공장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제조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품목 허가 또는 신고는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치약을 만들려면 치약에 대한 허가, 손소독제를 만들려면 손소독제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제조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 신고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식약처는 식약처 본부와 전국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창구가 나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사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에 따라 나뉩니다. 새로운 성분이 들어가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식약처 본부에서 이미 허가된 제품과 동일한 카피 제품이거나 단순 신고 대상 품목은 지방청에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행정사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대행하는데요. 제품 성격과 성분, 기여가 여부에 따라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달라지고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처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서 관할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 제품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품목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약전에 수제된 품목이거나 식약처가 기준을 이미 고시한 품목이거나 표준 제조 기준에 맞는 품목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함량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가 여기 해당합니다. 가장 간소한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청 품목 허가입니다. 이미 허가된 제품과 유효 성분, 규격, 제형, 효능, 용법 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 이른바 카피 제품이 해당됩니다. 지방청으로 신청합니다. 세 번째는 식약처 본부 품목 허가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새로운 성분이나 배합, 국내에서 처음 나오는 제품, 모기 진드기 기피제 중 표준 제조 기준 미적용 제품, 전자식 금연보조제, 휴대용 산소 제제 등이 해당됩니다. 트랙 구분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구체적인 품목별로 실무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입니다. 보건용, 비말 차단용, 수술용 모두 품목 허가 대상이며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최초 허가 신청 시 안면부 누설률 시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 손소독제입니다. 주성분이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염화, 벤잘코늄, 크레졸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 대상이며 살균 소독력 효력 시험 자료가 필수입니다. 저함량 비타민과 자양강장제는 조금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선 표준 제조 기준에 맞으면 품목 신고로 처리되어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단, 고용량이거나 새로운 성분이 들어가서 표준 제조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의약외품 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분류 자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의약외품으로 신고하시더라도 체내로 들어가는 내복용 제제이기 때문에 GMP 품질관리 심사는 필수로 추가됩니다. 치약제와 생리대는 식약처에서 허가심사 질의응답집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실무에서 보완 요청이 많은 품목입니다. 두 품목 모두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이며 치약제는 효능 효과 입증 자료로 인체 시험 자료까지 요구됩니다. 생리대는 새로운 소재나 신물질이 포함된 경우 독성 시험 자료까지 요구됩니다. 단,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유효 성분, 규격, 분량, 제형 등이 완전히 동일한 품목, 이른바 카피 제품이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 제조 기준에 적합한 단순 품목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역시 표준 제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이며 서류가 가장 많이 필요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완제품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로 단회투 여독성 시험, 피부 자극 시험, 안자극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기피력 시험 자료와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시험 자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창고입니다. 기여가 제품과 성분 제형이 동일한 경우 지방청 허가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반창고 역시 허가 신고 건수 기준으로도 상위에 꾸준히 포함되는 제품입니다. 비용과 처리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비타민과 자양강장제 설명할 때 GMP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GMP는 굿 매뉴팩처링 프랙티스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원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제품이 출고될 때까지 모든 제조와 품질 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입니다. 현재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표준 제조 기준에 맞는 연고제와 카타플라스마제는 GMP 기준 적용이 의무입니다. 저함량 비타민, 자양강장제, 건위소화제, 정장제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품목들은 GMP 심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 외에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같은 품목은 현재 자율 도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신고는 대략 50만 원에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입법의 경우 비용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25일로 조금 더 걸립니다. 그 다음은 개별 제품에 대한 품목 인허가 비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 신고는 약 10만 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하지만 제품 특성에 따라 심사가 추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나 안전성, 유효성 심사 혹은 내복용 제재의 경우 GMP 품질 관리 심사까지 붙게 되면 난이도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비용은 40만 원대에서 최대 120만 원대까지, 기간은 한 달에서 최장 90일까지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 처리 기간은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의 기준 처리일 수입니다. 자료가 미비하면 보완 기간이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서류를 전자 기록 매체에 담아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접수하시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창구에 어떤 서류를 얼마나 제출할지 이 판단 자체가 실수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의약외품 허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다 이해하셨더라도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보는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를 따로따로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어가 품목 사전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먼저 검색해 보시면 동일 성분 제형의 기어가 제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있으면 지방청 허가로 훨씬 간소하게 처리됩니다. 세 번째는 대표자 진단서 유효 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서류 준비 중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의약품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처럼 미용 목적도 아닌 예방과 위생관리 목적의 제품군입니다. 제조업은 신고, 품목은 허가 또는 신고이며 처음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직접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보다 효율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각 허가를 받는데 실무상 직면하는 질의응답,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사가 설명해 드리는 최신 행정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